1994년 8월 7일 미국 워싱턴주 오크빌. 아침 일찍부터 순찰을 돌던 지역 경찰관 데이비드 레이시는 갑작스러운 폭우에 재빨리 와이퍼를 켰습니다. 습윤하고 비가 자주 내리는 오크빌의 특성상 이렇게 난데없이 쏟아지는 비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점점 앞유리가 뿌옇게 보이는 것은 물론 와이퍼에서 끼익거리는 마찰음까지 나기 시작했죠. 이 상황을 감지한 그는 주유소 한켠에 정차하고 즉시 차에서 내려 유리창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곧 이번에 내린 비가 기존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쌀알 크기부터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다양한 크기의 작은 점액질 덩어리가 앞유리 가득 붙어 있었던 것이었죠. 투명한 점액질은 마치 물렁물렁한 우박처럼 보였습니다. 와이퍼에 쓸려 으깨진 몇몇 덩어리들은 꼭 바세린을 뭉쳐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호기심을 느낀 레이시는 곧바로 덩어리를 손으로 들어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했죠. 코로 가져가 냄새를 맡아봤지만 그 어떤 향도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촉감은 생전 만져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했는데요. 말캉하고 미끈한 촉감은 흡사 젤리를 연상케 했죠. 같은 시각 마을 사람들 역시 하늘에서 내리는 젤리 비를 보고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슬라임이 내리는데 요즘엔 우박이 이렇게도 내리나?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대체 이곳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마다 궁금증을 쏟아냈는데요. 젤리비의 모습에 매료된 베벌리 로버츠와 써니 바클리프트는 이를 집에 가져가기도 했죠. 그로부터 약 3주 동안 6번에 걸쳐 내린 젤리비는 무려 1573만 평의 땅을 뒤덮어버렸고 어느덧 오크빌 주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신기함도 잠시 머지않아 마을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극심한 피로와 메스꺼움, 구토와 호흡곤란,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현기증까지 경찰관 레이시를 비롯해 그것을 집에 챙겨갔던 베벌리와 써니 등 마을 주민 대다수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에 시달린 것이었죠. 급기야 가축들마저 설사와 구토를 앓다 사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자 주민들은 점점 더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머릿속에 떠올린 원인은 단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 내린 젤리비였죠. 다행히도 써니가 보관하고 있던 젤리비의 샘플이 워싱턴주 보건부로 이송돼 곧바로 연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생물학자인 마이크 맥도웰이 이를 분석한 결과 두 종류의 박테리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슈도모나스 플로오레센스는 토양이나 식물, 수질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흔한 박테리아로 이상 물질로 보기 어려웠죠. 반면 엔테로박터 클로아케의 경우 장 속에 존재하는 평범한 균이긴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요로 감염이나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부 병원균이었습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마을 사람들의 증상이 해당 박테리아 때문일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조건부 병원균이 대규모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뿐더러 감염되더라도 주민들이 겪은 피로, 구토, 호흡곤란과 같은 징후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낮다는 반박 역시 이어졌죠. 이후 또 다른 미생물학자인 팀 데이비스가 젤리 내에서 진핵세포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포 내에 고유한 핵을 가지는 진핵세포가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아메바와 박테리아와 같은 원핵 생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를 더욱 상세히 분석한 결과 다름 아닌 백혈구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즉 젤리비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살아있었거나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조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지 당최 알 수가 없었다는 건데요. 오크빌 지역을 미스터리로 빠뜨린 이 사건은 이른바 오크빌 블롭스라고 불리며 학계와 언론 내 뜨거운 논쟁거리로 자리 잡았죠. 그 과정에서 언급된 가설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배설물. 가장 현실적인 가설은 젤리비가 비행기에서 떨어진 배설물일 거란 추측이었죠. 비행기 안 화장실에서 만들어진 오물이 소독제와 섞여 상공에서 얼어붙은 폐기물, 일명 블루 아이스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라면 비행 중 폐기물 탱크를 버리면 안 되지만 과거 블루 아이스가 지면으로 떨어져 주택 지붕을 손상시키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기에 이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가설이었는데요. 특히 앞서 언급했듯 젤리비에서 백혈구와 장내에 존재하는 박테리아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젤리비의 기원이 인간일지 모른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죠. 하지만 블루 아이스는 이름 그대로 파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 반해 오크빌 마을에 떨어진 젤리비는 전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모습이었습니다. 질감 역시 젤리비는 말캉거리는 슬라임 제형이지만
블루 아이스는 딱딱한 얼음 형태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설령 비행기에서 블루 아이스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1500평이 넘는 땅에 그것도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떨어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두 번째, 해파리. 다음으로 주목받은 가설은 해파리 설이었습니다. 실제로 젤리비를 본 주민들 또한 해파리 특유의 투명하고 흐물거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증언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세포 생물인 해파리는 젤리비에서 발견된 진핵세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명체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세운 가설은 쉬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해파리들이 바다 위에서 발생한 용오름을 타고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한 뒤 조각난 채로 비처럼 쏟아져 내린 것이다. 제 아무리 용오름이라고 할지라도 그 많은 양의 해파리를 빨아들여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시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오크빌 지역은 해안선에서 약 8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에서 발생한 용오름의 영향권 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었죠. 그 밖에도 젤리비에서 해파리의 핵심 DNA와 단백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당시 기상 기록에도 용오름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해파리설은 금세 수그러들었습니다. 세 번째, 생화학 무기. 당시 마을 주민들은 오크빌 상공을 저공 비행하는 군용기를 수차례나 목격한 바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수많은 사람들은 군 혹은 정부가 오크빌 마을을 상대로 비밀리에 생화학 무기 실험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죠. 실제로 1950년 미 해군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살포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던 시스프레이 작전과 1968년 미 육군이 유타주 더그웨이 시험장에서 시행한 화학무기 실험으로 양 6,000마리가 급사한 더그웨이 양 사건이 있었기에 젤리비 사건 또한 의심을 받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해당 음모론은 젤리비에서 두 종류의 박테리아를 발견했던 미생물학자 마이크 맥도웰에 의해 더욱 논란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출근 후 자리로 가보니 샘플이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즉시 관리자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물었더니 그는 제게 묻지 마세요 라고 답하더군요. 그 물질의 정체를 파악하기도 전이었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관 중이던 샘플이 무슨 이유에선지 갑작스레 사라졌으며 누군가 이를 은폐하고자 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젤리비가 생화학 무기 실험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반박이 곧장 이어졌습니다. 또한 연구원 개인의 과실로 인해 샘플이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 섞인 물음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젤리 속에서 그 어떠한 독성 물질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이를 생화학 무기라 의심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죠. 네 번째, 외기의 물질. 혹자는 그것이 외기에서 유래한 물질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젤리비에 대한 의혹들이 하나같이 다 불명확하고 그 속에서 발견된 진핵세포의 정체 또한 밝혀지지 않았기에 이것이 지구의 장소로부터 전해진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나온 것인데요. 정체불명의 우주먼지가 식물의 형태로 자라 잠든 인간을 복제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 우주의 침입자, 남극기지에 추락한 외계 생명체가 인간과 동물의 몸을 복제해 사람들을 공격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 더싱 등의 SF 호러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던 때라 외계 물질설은 그 자체로 큰 화제가 되었죠.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957년과 2001년 인도 케랄라 지역에 쏟아진 붉은 비를 그 예시로 들었습니다. 당시 인도 상공에서 쏟아져 내린 붉은 비의 기원이 외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인데요. 코친 과학기술대학교의 물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고드프리 루이스와 그의 조수 산토시 쿠마르 팀의 연구에 따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죠. 고밀도의 적색세포가 포함된 외계 해성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며 붕괴되었고 그 과정에서 빗물과 함께 섞여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주장은 학계 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 카디프 천체생물학센터 소장인 찬드라 위크라마 싱해 교수가 해당 가설에 지지를 표하며 과학계 역시 이 같은 이야기가 마냥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시사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구의 생명체 기원이 외계로부터 왔다는 판스페르미아 이론을 언급하며 젤리비와 붉은비 사건을 해석하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아쉽게도 더 이상의 샘플이 남아있지 않아 추가 연구 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오크빌 마을을 공포와 혼돈으로 몰아넣었던 오크빌 블롭스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고서 그 마침표를 찍게 되었죠. 과연 그날 하늘에서 내린 젤리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보기 드문 기상현상의 일종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 정부의 비공식 실험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우주로부터 유래된 외계 생물체였던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